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먼저 봐야 할지 많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일단 유튜브로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다가 부동산 카페에 가입하고 강의 들으면서 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네이버 부동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사용해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살 집을 고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네이버 부동산 하나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세 흐름부터 해서 각 지역별 매매 지수, 전세 지수, 전세가율, 미분양률, 입주 물량까지 확인해 봐야 할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지인, 호갱노노, 아실, 알리알리 등 많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처로 대표적인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해외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보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이 질문의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부동산하고 일본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런 데이터를 찾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찾는 일이었죠. 미국의 경우에는 진로, 레드핀, 리얼터닷컴과 같은 대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단순 매물 제공뿐만 아니라 나름의 유용할 만한 데이터를 잘 제공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수월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럼 반면에 일본은 진짜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많았지만 시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 찾는 게 힘들더라고요. 일본 부동산에 조금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알 만한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스모, 라이프홈즈, 애톰 이런 사이트들이요. 들어가 보면 이것저것 알차게 구성은 돼 있는데 정작 투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제공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보면 알겠지만 매물 제공 여러 가지 메뉴가 많습니다. 정보들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버스 노선 주변 이런 안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시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시세 흐름에 대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일본에서 부동산이란 시세 차익의 목적의 투자가 주가 아니구나.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 자체가 많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매물마다 수익률은 제공하는 걸로 봐서는 일본에서 부동산이란 시세 차익이 아닌 수익형이 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일본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자체가 어려운 점도 시세 데이터를 제공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 번째로 일본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감가상각되는 존재로 생각해서 집을 사면 가치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이건 아마 부동산 버블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순서를 보면 매매가 첫 번째, 임대가 다음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임대가 항상 매매보다 앞에 있습니다. 이 애톰이란 사이트도 그렇고요. 지금 라이프홈즈도 임대가 앞에 있죠. 수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모도 임대가 매매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사이트들을 보면 전세보다는 매매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보신 것과 같이 임대를 첫 번째, 매매가 그다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임대료가 높고 대출 이율이 말도 안 되게 낮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만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긴 하지만 월세 조금 벌자고 바다 건너서까지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투자자라면 시세 차익을 노려야 하고 분명히 어딘가에는 그래도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았는데요. 다행히도 아주 우리나라 사이트만큼이나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우치노라는 사이트와 멘션 리뷰라는 사이트입니다. 먼저 오우치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메뉴 구성부터 임대보다 매매 중심의 사이트임을 알 수 있고요. 이 오우치노라는 이 사이트는 일반 매물 소개용 사이트가 있고요. 베타 버전으로 이 시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그냥 오호츠노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아마 영영 못 찾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도메인 주소를 확인하세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부동산 가격 시세를 알 수 있는 사이트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타 버전인 거 보이시죠? 부동산 시세.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할 도쿄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쿄도를 들어가 보면 아파트부터 해서 단독주택 토지까지 이렇게 시세가 나옵니다. 도쿄도의 구별로도 이렇게 평균 단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가격 변화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도쿄도에서 어느 구가 상승을 제일 많이 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스미다구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 이타바시구, 고토구 뭐 이런 순으로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아 변화가 있구나. 이번 부동산도 오르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보았어요. 도쿄도에서 어느 구가 현 시점에 가장 핫한지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나요? 다음은 멘션 리뷰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애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은 이런 랭킹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매물 지도를 보면은 너무 매물들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좋은지 한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랭킹으로 정리를 해줘요. 도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이렇게 종류별로 보여주고요. 도쿄도가 너무 넓다 싶으면은 구별로도 분석이 되거든요. 나는 이제 요즘 가장 살기 좋다는 미나토구의 랭킹이 궁금해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미나토구의 순위가 나옵니다. 미나토구에서 평당가 가장 비싼 멘션 이렇게 순위별로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가격으로도 가능합니다. 가격으로도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죠. 넓은 평수들이 많이 나오겠죠. 와, 6억? 이 60억짜리 멘션이 1위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순위별로 쫙 나오고요. 그리고 임대료, 임대료로도 가능합니다. 임대료도 평당 임대료가 가장 비싼데 순으로 나오죠. 그리고 급락률이라고 해가지고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도 보여줍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 그래서 뭐 순위가 엄청 뒤에 막 100위까지 나와요. 제일 좋은 곳에서 안 좋은 곳까지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액세스 랭킹.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멘션에 조회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호도를 알 수 있는 랭킹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랭킹만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시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주변 지역 대비 시세 변화도 볼 수 있고요. 이게 과거 중고 판매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거래는 아니에요. 매물로 나왔던 가격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매 물건으로 나왔던 물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여주는데 2018년에 이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던 주택이 지금 매물이 이 정도 가격에 나오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시세 상승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멘션별로 들어가 보면서 이 멘션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조금 귀찮은 점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뭐 유료와 무료 조금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무료 회원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회원 가입이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자료를 구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물론 구글 번역 기능이 큰 도움을 주고 있긴 하지만 언어가 다른 것도 큰 장벽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두들기는 자만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마 구글링을 하실 때 구글 코리아에서 한글로 검색어를 치시고 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현지에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하실 때는 가능한 현지 구글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현지 언어로 검색을 해보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주택담보 이율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한국말로 미국 담보대출 이율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구글 USA에 접속하셔 가지고 몰기지 론, 뭐 몰기지 론 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써 보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구글에서 한국어로 일본 주택담보대출 이율 이렇게 치면요. 절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주택론 이율 이렇게 치시면 또 좋고 일본어 입력이 좀 어려우시면은 뭐 한국어 네이버 파파고 같은 데서 일본 주택담보대출 이율 이렇게 쓰시면 번역해서 일본어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 부동산에 대한 막막함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최근에 일본 부동산 투자 관련한 책도 나오고 조금씩 일본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여전히 일본은 금리도 낮고 환율도 낮고 좋은 기회가 많이 보이는 만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